안녕하세요. 포커스 성형외과의 유혜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평소 실 리프팅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실 리프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실을 우리 피부 속안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처졌던 피부를 이 실에 있는 가시가 잡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제일 나이 들어서 고민을 들어보면은 이쪽에 심부볼이나 불독살이 되게 고민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실을 넣어서 당겨 올라가면은 조금은 개선이 되세요. 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실을 많이도 만들기도 하고 종류도 많은데 거의 뭐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초반기에 나왔던 실은 진짜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실이었어요. 민자로 된 일자실. 점점 실이 발전해 가면서 실에서 이렇게 콕으로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가는 실을 가시처럼 내주는 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자로 된 실에 커팅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죠. 벌어지게 하는 거를 얼굴에다 걸어주면은 이렇게 걸리는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커팅된 실은 이렇게 코그가 약하기 때문에 코그가 훅가닥 뒤집어지면은 그 힘을 잃게 되고요. 코그가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이 뜯어지거나 잘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코그가 떨어지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실 중에서 민트라는 실은 가시 모양으로 프레스드 시켜가지고 몰딩 시켜서 나온 실인데 그 실 같은 경우는 넣게 돼서 딱 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더 코그가 처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아주 강력하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 리프팅이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실을 넣었을 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패여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실도 잘 찾아보면 두께가 두꺼운 거가 있고 얇은 실이 있어요. 얇은 실 같은 경우는 넣게 되면은 효과는 조금 적지만 여러 줄을 넣어서 피부가 울퉁불퉁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민트실 같은 거를 한 페이스에 4개나 6개 정도를 올려서 올리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술이 가능한 부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통은 여기 처진 살, 팔자 여기까지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에서 처진 살은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목 중간에서 실이 들어가서 목걸이 청태처럼 이렇게는 당겨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처진 부위에 따라서 실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잘 짜서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만약에 이렇게 주름이 있다면은 여기를 90도로 향하게 해서 위로 올리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마의 간격으로 재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덜 처지신 분들은 1,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 많이 처졌다 하신 분들은 한 8에서 10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실 리프팅을 한번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막 많이 처진다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을 때 정말 이렇게 처진 게 살짝 올라가서 잘 유지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걸 하고 나서는 만약에 실을 다시 하기 어렵다면은 리니어펌이나 슈링크 같은 레이저로 조금씩 관리하듯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실 리프팅 시술 후의 주의사항은 뭘까요? 실 리프팅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얼굴을 한번 이렇게 당겨서 살짝 걸어놨기 때문에 마사지 하시면 이게 다 풀려요, 코그들이. 또 세안을 할 때 과도하게 막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세안을 하실 때 그냥 부드럽게 세안해서 올리시면 되시고, 얼굴로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 시술 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슈링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슈링크나 리니어펌은 하나의 열로 된 초음파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런 PDO로 만든 실들은 열로 몰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열을 가하면은 이게 좀 많이 빨리 녹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뭔가 들어가는 시술을 막 많이 받게 되면은 실 리프팅의 효과가 좀 초반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정도는 리니어펌이나 슈링크 또는 따뜻하게 하는 얼굴 찜질 같은 거는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 개 더 있는데요. 실에 들어간 구멍에는 우리가 듀오덤이란 거를 붙여줘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빨리 떼서 여기 상처가 있는 부분에 물이 닿는다든지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면서 비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물질
물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고름이 살짝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인 그 자리는 7일 정도 잘 붙여주시고 물이 안 들어가게 주의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실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실 리프팅이 적당한 경우인가? 라고 혼자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얼굴이 얼마나 처졌는지 그리고 무거운 살인지 옆볼 페임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실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 리프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